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MI텍입니다. 자, 고령화 시대의 숨은 대장주, 최대 수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MI텍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가장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소화기 스텐트,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뭐 좁아지거나 혹은 폐색, 그러니까 막히는 것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스텐트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기업입니다. 사실상 뭐 담도암, 뭐 췌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화기관이 막히는 것들은 꽤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나 암 말기로 가면 갈수록 소화기관이 막히는 것들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뭐 협착치료라던가 아니면은 악성으로 인해서 위출구가 막힌다거나 이럴 때에도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뚫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쓰이는 스텐트 역시나 MI텍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지금 MI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드릴 것이고, 왜 MI텍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최근같이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경우에는 사실 매크로를 깊이 있게 분석해 봤자 얻을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개별 기업에 더욱더 집중함으로써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왔을 때 비중을 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같이 매크로 상황이 불확실할 때 안정적으로 성장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I텍도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MI텍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기관의 스텐트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고, 한국 시장과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에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진출했는데 무려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이쪽 시장을 꽉 잡고 있었지만 MI텍이 유럽 시장을 진출하면서 단숨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기술력은 매우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수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직접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혜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섹터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수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변압기 기업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소화기관 스텐트 같은 경우도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특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이제 글로벌 5년 내에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 밝히고 있는 기업인 것이고, 이미 뭐 한국과 일본에서는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출 국가도 이미 100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안정적인 성장성과 뛰어난 영업이익률,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되느냐 한다면 딱히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자, 시가총액은 약 2,3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약 18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어요. 이런 기업이 현재로서는 PER이 올해 기준으로 약 10 정도, 10 내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관세 이슈에서는 완전히 빗겨나 있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매우 안정적인 성장성을 기록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몇 없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최근까지 소형주에 대한 그런 소외 정도가 매우 크게 발생을 하고 있죠. MI텍도 소형주이기 때문에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관세 이슈 혹은 매크로 이슈에 빗겨날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저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봐왔던 기업이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는 현재로서는 MI텍은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나고, 특히나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1등, 유럽 시장에서 2등을 차지하다 보니까 서울 안산병원부터 시작해서 MD 앤더슨이라던가 메이오 클리닉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유수의 그런 종합병원의 거의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신제품들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소화기관 스텐트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의 제품들도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생분해성 스텐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성공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용화가 될 것인데 말 그대로 생분해성 스텐트가 개발됨으로써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에 인위적으로 빼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현재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분해성이고 추가적으로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 스텐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사실상 염증이 있기 때문에 폐색이라던가 혹은 막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염증을 제거해주는 스텐트까지 개발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해가 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항염증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에 따른 것들도 만약 개발 성공할 경우 이건 어마어마한 혁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스텐트를 통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 소화기관을 넓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스텐트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런 호흡기 스텐트 역시나 꽤나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인데 만성 폐질환에 따른 기관지염에 따른 그런 스텐트를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2017년이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소화기관의 스텐트뿐만 아니라 생물에서 스텐트 혹은 항염증 스텐트, 호흡기 스텐트, 심지어 제우스 IT라고 해서 초음파 내시경을 활용할 수 있는 스텐트까지 여러 가지의 그런 스텐트들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고 비뇨기 스텐트도 개발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용 스텐트는 이미 올해부터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담도라던가 대장 이런 쪽들 혹은 위장 이런 쪽들의 스텐트가 대표적으로 현재 캐시카 역할을 하면서 추후적으로도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확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돌아올 경우 특히나 관세 이슈, 매크로 이슈에 빗겨내는 안정적인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들어올 경우에는 MI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소화기관 스텐트 시장은 연평균 6%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암 환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혹은 고령화 시대가 더욱더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당연히 소화기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화기관이 뚫어주는 스텐트 시장도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시장은 압도적인 점유율 1등, 국내 시장도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유일한 경쟁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슈로 인해서 파일을 계속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 시장도 진출하고 얼마 안 지나서 점유율 2등으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북미 시장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워낙에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꾸준하게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워낙에 소형주다 보니까 이런 IR도 잘 안 하고 혹은 이런 대표적인 그런 증권사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그런 발표도 잘 안 하고 혹은 전화조차도 잘 안 받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사에서 재직 중이던 사람을 이제 재직 중인 사람을 채용을 할 정도로 사실 IR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인 것이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주전 환호로 발전될 경우에는 꽤나 뛰어난 주가에 대한 상방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성을 보였던 것은 맞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성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영업이익률도 뭐 꾸준하게 3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애초에 매출에 대한 성장성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올라면서 영업이익은 올해 22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2,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2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PR이 10내외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30% 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꽤나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현재 MI텍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물에서 스텐트 같은 경우도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꾸준하게 진출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미국과 남미, 동남아시아도 신규 시장도 꾸준하게 진출을 이미 가시화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제품에 따른 그런 시장의 확대에 따른 그런
점유율 확대와 성장성뿐만 아니라 신제품에 따른 그런 점유율 확대와 실제 성장 역시나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유럽 지역에서 거의 7년 만에 판매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점유율을 뺏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들 수 있지만 이번 IR에서 대표가 직접 말했듯이 사실상 스텐트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섹터 자체가 크지가 않고 그 안에서 몇몇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MI텍이 가성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미국, 유럽 기업들이고 수작업이 필수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수작업 강도가 경쟁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매가를 인상하더라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여전히 가성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것들로 인해서 저는 올해부터 그런 판매가가 인상이 됨으로써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은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거의 300억 가까운 실적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저평가 매력도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 2등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이미 주요 국가들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딸리다는 것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국이 워낙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손재주는 워낙에 유명하죠. 특히나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력 채용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 사고가 혹은 의료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사실 국내 병원들의 그런 캐파 증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쪽에 대한 정상화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금 캐파 증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스텐트에 대한 그런 구매에 대한 증가가 다시금 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시장 내에서의 성장성 역시나 올해부터는 다시금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IR 활동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 소형주답게 IR도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주주 환원책도 거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주주 자사주 매입 소각은 물론이거니와 IR에 대한 활동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현금 비중 혹은 성장성을 더해져서 주주 환원책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저는 꽤나 큰 폭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대한민국 소형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MI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만 기쁨덕의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필승 텔레그램 방이고 온라인 강의까지 있는 그런 필승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